네, 안녕하세요. Curiosity Powered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손규진입니다. 이전에 Decision Transform 이후로 좀 더 정통 Reinforcement Learning에 가까운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자면 Reinforcement Learning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와 environment가 존재를 해서 그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모델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도 여러 다른 도메인과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sparse reward라는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은 NLP에서 존재하는 그런 좀 시퀀스의 문제, 좀 긴 시퀀스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것과 좀 되게 유사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sparse reward라는 거는 이제 그 long-term dependency 문제랑도 약간 엮이는데 좀 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리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environment에서 그걸 돌려주는 리워드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리워드라는 게 꼭 매 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 같은 걸 예로 들면 마지막에 딱 게임을 이기는 순간, 킹을 잡는 순간 리워드가 주어지지 그 중간 단계에서는 별도의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이전트가 학습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과 비교해 보자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승이라던가 이런 extrinsic 리워드에 대해서 비교적 좀 impassive한 좀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내재적 동기, intrinsic한 리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4등을 했다.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RL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같은 경우에는 long-term allocation에 대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잘하는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저축을 하는 그런 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long-term allocation이 매우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RL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그 cumulative reward를 계산하는 Markov decision process에서 이미 디스카운트 팩터와 코에피션트로 곱해지기 때문에 long-term allocation이 매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타리 같은 트레이닝짐에서 학습을 할 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점수가 뜨니까 그런 지속적인 리워드가 제공이 되지만 현실 문제에서는 대부분 스파르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워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스 리워드 프로블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에 현실 문제에 applicable 하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페이퍼 중에 하나가 이제 Curiosity Driven Exploration by Self-Supervised Prediction 이란 논문인데요. 이 논문과 같은 경우에 Curiosity라고 불리는 Intrinsic Reward를 Reinforcement Learning한테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리워드가 스파스한 상황에서도 이 모델 내부에 있는 제너레이터를 통해 리워드를 계속 생성하면서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리워드 엔지니어링 혹은 리워드 쉐이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extrinsic 리워드와 별도의 새로운 리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연구가 이미 어느 정도 사전에 진행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체스를 할 때 그 왕을 잡을 때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말을 잡을 때도 점수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바둑을 할 때 집을 만들 때마다 리워드를 추가로 좀 먼저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의 리워드 크래프팅 하는 핸드크래프트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이 존재했지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curiosity란 intrinsic reward는 도메인 스페시픽하지 않고 어떤 모델이든 어떤 environment든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implication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intrinsic curiosity 모델이라는 리워드를 제너레이트 해내는 그 모델인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 페이퍼에 대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서브시스템이 총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워드 모델과 인버스 모델이 있고 포워드 모델이 이제 T 스텝의 정보를 가지고 T 플러스 1 스텝의 정보를 추측하는 인프런스하는 모델이고요. 인버스 모델은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액션을 추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T 스텝과 T 플러스 1 스텝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 T 스텝의 액션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건 이 포워드 모델인데 이 포워드 모델에서 intrinsic reward, curiosity를 제너레이트 해내게 됩니다. 우선 T 스텝과 T 플러스 1 스텝을 그러니까 latent space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이따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젝션 된 T와 T 플러스 1을 가지고 이 포워드 모델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포워드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값은 T 스텝에서의 스테이트과 액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스테이트과 액션을 바탕으로 다음 스텝, T 플러스 1 스텝의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된 T 플러스 1 스텝의 스테이트과
그 실제 t 플러스 1 스텝의 st 플러스 1과 이 에러를, 이 두 개의 프로젝션 에러를, prediction 에러를 계산해서 이거를 뭐 앞에 상관계수를 하나 곱해서 개수를 곱해서 intrinsic reward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prediction 에러가 도대체 왜 이 리워드를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prediction 에러는 일종의 로스 값입니다. 이게 크다는 거는 이 포워드 모델이 학습이 덜 되었다는 소리고, 이 학습이 덜 되었다는 소리는 이 특별한 액션 혹은 특별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모델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리워드로 제공한다는 뜻은, 리워드는 결국에 모델을 어느 방향으로 학습해라라고 슈퍼바이즈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스가 크게 나오면 학습이 덜 되었다는 소리고, 이 큰 로스를 제공하면은 이제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리워드를 따라가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로스가 큰 환경에서 더 추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로스가 다시 작아질 거고, 그러면 다시 로스가 더 큰 환경을 찾아가게 되겠죠.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로스와 리워드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로스가 큰 환경에서 학습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학습이 되면은 로스가 더 큰 다른 환경을 찾아 나서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ediction error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테이트과 이런 액션에 대해서 모델이 학습이 덜 되어 있다, 이걸 학습해라 라는 시그널을 그 에이전트한테 계속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xtrinsic reward와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extrinsic reward도 모델한테 여기를 학습해라 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건 맞지만, 의미상 extrinsic reward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intrinsic reward는 여기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배워봐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펑션 자체는 모델이 학습을 해야 되는 방향을 슈퍼바이즈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펑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t와 t 플러스 1에 있는 스테이트를 그대로 그 raw sensory space에 있는 벡터를 활용하지 않고 이 latent space로 프로젝션 투사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투사를 하는 이유는 이 투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그런 용도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 페이퍼에서는 environment에 총 3가지 observation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가 조종을 하고 있고 에이전트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observation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문제에서 뭐 에이전트가 운전하고 있는 차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가 조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에이전트한테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문제에서 건너편 차 이런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전트가 조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에이전트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보도블럭의 색깔이나 아니면 뭐 나뭇가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타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코더와 같은 경우 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거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필요한 정보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페이퍼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고 노이즈한 인풋에 강하고 그리고 very sparse한 환경에서 잘 된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퍼포먼스를 소개하기보다는 저 이제 하나 더 다른 논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Sample Efficient RL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CFDM이라는 논문인데요. CCFDM은 Curiosity Contrastive Forward Dynamics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Curiosity를 활용하는데 조금의 그런 모디피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Augmentation이라는 단계고요. Augmentation 같은 경우는 Random Crop을 사용한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다른 점은 이전에서는 균일한 프로젝션 레이어, 균일한 인코더를 사용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그 observation과 그 next 다음 스텝 observation, 그러니까 t 스텝과 t 플러스 1 스텝에 대해서 다른 인코더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도 액션과 그 observation, 결국엔 state죠. t 스텝의 액션과 observation을 이용해서 t 플러스 1 스텝의 무언가를 forward dynamics 모델로 예측을 하고 이거를 인코딩된 것과 비교해서 curiosity 모듈이 intrinsic한 리워드를 생성해낸다는 점에서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점은 이 contrastive 학습을 한다는 건데,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것은 이제 컬이랑 키가 주어졌을 때 이 컬이랑 키가 같은 정보인지 다른 정보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컬이랑 키 사이에 그런 similarity를 계산해서 애초부터 같은 컬이랑 키면은 그 similarity가 같게, 그리고
다른 쿼리 키라면 similarity가 크게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을 contrastive learning이라 부르고요. 버트에서의 next sentence prediction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xt sentence prediction에서도 두 개의 문장이 실제로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학습을 하면서 이 문장에 대한 language understanding을 강화하고자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쿼리와 키가 실제로 관련이 있는 쿼리 키인지 관련이 없는 쿼리 키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그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쿼리랑 키에 대한 그 understanding을 향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r Dynamics 모델, Curiosity 모델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다만 contrastive learning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어그멘테이션이 약간 노이즈를 섞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인코딩을 하고 이제 T-스텝의 그 observation과 T-스텝의 A가 For Dynamics 모델에 들어가서 커리 프라임을 예측하고 커리 프라임과 K 프라임 간의 similarity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얘의 퍼포먼스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기존 소타 모델들, 기존 모델들보다 아웃퍼폼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SAC 스테이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SAC 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 리워드 핏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제너럴한 것과 다르게 제너럴한 인트린식 리워드를 추가로 더해주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매번 도메인 스페시픽한 리워드를 이렇게 핸드크래프트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리워드를 추가해서 학습하는 방법론 중에서는 가장 하이바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그렇게 딸리지 않거나 오히려 그 특정 태스크에서는 학습이 충분히 된 경우에서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CCFDM 같이 Curiosity 같은 General Reward를 사용하는 방식이 충분히 큰 그 가능성과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그런 Reinforcement Learning 스파르스한 환경에서 작동을 할 때 Curiosity라는 새로운 인트린식한 Reward를 생성해서 모델한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읽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NLP에 있는 long-term dependency 문제랑 매우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NLP에서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정보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NLP에서는 뭐 RAG라든가 하는 그런 retrieval augmented method로 이거를 해결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서 저한테 매우 신기하게 다가온 논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NLP에서 해결하고 있는 방법은 뭐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보여주듯이 혹은 렐름 같은 ERNIE 같은 논문에서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정보를 어딘가 캐싱해서 메모리를 저장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결국에는 다시 computational problem에 맞닥뜨린 것과 달리 이 curiosity라는 방법은 되게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재생성해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서 NLP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 방식보다는 좀 나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